부모님의 손을 잡고 보육원을 나가는 형제. 2년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형제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밝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아이는 집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지옥의 25시간입니다. 자, 2022년도에 인천 아동학대 살인사건 고 이시우 군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정확히 4년 전에 정말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의 발단은 2016년도로 거슬러 갑니다. 가해자 이 씨가 그 한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는데 이 여성에게 전에 결혼해서 두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연년생 형제가 있었는데 2018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 씨가 아이들을 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폭행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서 뭐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막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거나 멍이 들 정도로 목이나 얼굴 같은 데 폭행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18년에 집행유예로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동시에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결국 이제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는데 2년 6개월가량을 보육원에서 지냈고 2019년에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 이 남성이 다시 이 아이들을 집으로 그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니 그 집으로 왜 들어가요? 다시. 이 이제 피해 아동들이 보육원에 있던 사이에 이 두 사람이 이 그 친모가 가해자 이 씨하고 사이에서 셋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결혼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부 이 씨가 그 이후에 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가족 여행을 가게 됐는데 첫째 아들이 너 내 말 잘 안 듣는다라고 해가지고 때리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아니 아이를 무슨 때리기를 결심을 합니까? 그래서 당시에 5살 먹었던 이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 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언어 발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폭행하기로 하고요. 목금 1m짜리 목금을 이용해서 이 아이의 엉덩이라든가 전신을 100회 이상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코피가 날 때까지 목을 졸랐다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 그런 상황인데 참고적으로 이 때린 20대 중반의 이 씨 같은 경우는 덩치가요. 키가 172에 몸무게 90kg였고 그리고 이 피해 아동은 키 110cm에 17kg, 18kg 정도 되는 정말 아주 어린 그런 아이인데 이게 내용을 참 이렇게 알려드리기가 정말 좀 이렇게 꺼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새끼를 팬 인간하고 왜 결혼을 하며 그 사이에서 왜 또 애를 낳아가지고 보육원에서 잘 있던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이 지경을 만드냐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이 너무 끔찍해요. 네, 이 씨가 이 5살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서 들어가지고 방바닥이나 화장실에 던졌습니다. 이런 심각한 폭행이 하루에도 수차례 있었고 심지어는 길게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아이를 때리지 않을 때는 개와 함께 화장실에 가뒀는데 아이가 사흘 내내 화장실에 갇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아이가 화장실에서 빠져나올까 봐 문을 막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9월 25일에 이 씨는 아이를 마구 폭행하고 나서 케이블선을 이용을 해서 아이의 팔과 다리를 몸 뒤쪽으로 묶어놨습니다. 당시 친모에 따르면 아이의 몸이 활처럼 휘어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했고요. 아유. 극심한 폭행을 당한 5살 아이는 25시간 동안 몸이 묶여서 방치돼 있다가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케이블에 손발이 묶인 채 25시간 동안 하루 넘게 화장실에 감금돼 있었. 친모란 사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친모도 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방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보고선 이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계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씨가 이제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요. 결국은 부검을 해보니까 두개골 골절도 좀 있었는데 직접적 사인은 치명적인 복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었기에 확인이 됐고요. 나중에 사망한 걸 아니까 계부가 119에 신고를 했고 알려졌고 친모가 임시 보호시설 지내다가 살인 방조면 방조 비슷하죠. 보호하지 않았죠. 긴급 체포됐는데 친모가 남편이 자기를 폭행했다. 또 다른 아이들 죽인다고 협박해서 무서웠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예, 이게 참. 자, 집안에는 친모와 계부
친엄마와 양 아버지란 말도 하기 싫지만 아무튼 저 인간이 같이 다 있었지만 5살짜리 아이는 혼자 외롭게 숨을 거뒀습니다. 저 이모 씨라는 자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어요. 뭐 당연하죠. 취재진 앞에 섰던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아들은 보육원에서 왜 데려오신 거고? 다른 아이들은 안 때리셨나요? 유독 왜 첫째 아이한테만 폭행하셨나요? 왜 아들한테 할 말 없으시나요? 숨진 아이에게? 제가 가장 끔찍했던 게 뭐냐면 이 아이의 시신을 봤는데 마치 정말 그 탈모 마냥 두피 일부의 머리카락이 정말 뭉텅이로 이렇게 빠져 있더랍니다. 그 5살짜리 아이가 탈모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럼 누가 인위적으로 그걸 뜯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근데 당시에 보육기관에서도 또 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집행유예 그 판결을 받았을 때 접근금지 명령도 같이 내려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넘게 떨어져 있었는데, 문제는 그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기간에도 알고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친모와 같이 보육원을 찾아왔었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찾아갔는데 왜 나중에 집에 데려갔으면 왜 그런지. 아무튼 그렇게 찾아갔을 때도 보육원에서 지금 접근금지 명령 받았으니까 오시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그러면 뭐 말리면 폭언하고 욕설하고,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도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딱히 또 처벌을 받지는 않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그냥 아이를 데려갔었을 때 다시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잖아요. 근데 돌려보는 기관에서, 아동보호기관에서도 변변하게 뭐 회의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피해 아동을 그냥 개복에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걱정이 되면 한 번씩 들여다보기라도 했으면, 한 번만 들여다봤어도 아이 상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가정방문도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이상한 사건입니다. 자, 2018년 이 사건, 2022년 이시우군 사건 때는 그때 막 그 계모라는 사람이 독방에 가둬놓고 성경 막 필사를 시키는 그 CCTV 영상이 다 공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동 학대의 어떤 그런 정말 추악함이 다 드러났었는데, 이 사건은 정말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할 게 없는데도 CCTV 영상이 일반에 공개는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계부 이 씨도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당당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훈육을 위한 폭행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숨을 안 쉬어서 119에 신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안에는 안방과 거실 등 4곳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차마 눈을 뜨고 못 보는 끔찍한 범행들이 모두 확인이 됐고요. 이 CCTV 영상이 법정에서 틀어졌는데 단순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던 이 씨, 이 영상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스트레스 등 감정 해소를 목적으로 아들을 학대했다면서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다가 취하를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열렸고, 이 씨는 원심보다도 더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또 피해 아동의 친모 역시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 친모는 일단 석방이 됐겠네요. 자유의 몸이겠네요. 자, 교수님, 저런 놈들 얼굴을 공개해야 됩니다. 예, 예? 저 뭐 얼굴 공개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언젠가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심풀이에서 저렇게 아이를 갖다 죽게 만듭니까? 통상 보면 이런 그 인간들이 통상 어디서 훈육이라고 하는 말은 듣고 의미는 정확히 모르고 저런 상황이 되면은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이라든가 도덕 이런 것을 가르쳐서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 기능과 용서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뜻도 모르면서 훈육을 해서 자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대하고 난 뒤에 자기는 훈육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우리 진짜로 있어야 되는 그런 훈육 기능 자체가 붕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유, 예, 오늘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건들만 연달아서 전해드렸습니다.